네, 오늘도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창원 터널에서 벌어진 사고였는데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면서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자, 화물차에 실려있던 유류 드럼통들이 도로를 덮치면서 대형 참사가 되는데요. 당시 사고 상황을 먼저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김해에서 창원으로 내려오는 내리막길인데요. 1차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차선을 넘어서 보시는 것처럼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습니다.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상태에서 쭉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바로 불이 붙었는데요. 자, 화물차에 실려있던 유류 드럼통들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또 상대편 차선으로 반대편 차선으로 이 드럼통들이 날아가면서 대형 참변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서 보는 화물차가 지금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불이 난 것으로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CCTV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가 일단 그 터널을 빠져나와 가지고 상당히 좀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실제 이것이 지금 알려지기로는 그 내려오는 곳이 이제 급경사 내리막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그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을 하면서 차가 균형을 갖다가 잃는 동시에 바로 이제 중앙 분리대를 이렇게 스쳐 나가죠. 네. 스쳐 나가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거기에서 어떤 그 마찰로 인해서 어떤 그 불꽃이 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차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차 안에 지금 그 위험물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윤활유가 지금 이제 20리터짜리가 30개가 있었고요, 드럼이. 그리고 이제 또 말통으로 해가지고 한 40개가 있어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부딪히는 순간에 불이 나고 그 순간에 아마 이 위험물 같은 경우가 이게 제대로 보박이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이제 위에 있던 여러 가지 어떤 그 이 드럼통이 곳곳으로 이게 날아가가지고 심지어는 이제 건너편에 오는 그 차량에게까지 날아가서 사고가 발생한 정말 어이가 없는 그런 사건이죠. 네. 대부분의 피해를 입은 차량들이 반대편 차선에 있었던 차량들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그 중앙 분리대를 스쳐가면서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부딪힌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차는 물론 부딪혔는데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차에 보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이러한 드럼통 같은 경우는 그 반대 방향으로 날아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대부분의 어떤 사망자, 부상자들이 그 건너편 차선에서 오던 그 피해자들이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잠깐 봤습니다만은 그 날아간 드럼통들이 이미 불이 붙은 상태에서 날아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드럼통들이 그 차선에 있는 드럼통들은 이제 구르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거는 불은 안 붙은 모습인데 옆 차선으로 이제 중앙선으로 침범하고 날아가는 모습은 불이 이미 붙은 걸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대편에서 이제 사망했던 운전자들은 피할 방법조차 없었는 상황이 아닌가. 사실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정찰한다든지 가능한데 불이 붙은 상태에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아마 전혀 피할 수 없게 이렇게 화를 당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야말로 반대 차선에서 달리던 차량들에게는 날벼락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자, 희생자가 모두 3명입니다. 화물차 운전자를 포함해서 모두 3명인데 이 사망자 가운데는 사회초년생도 있고 말이죠. 좀 안타까운 사연들이 좀 많이 있어요.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몇 초 만에 좀 자막에 나오고 있는데 생각도 못하는 상황인 겁니다. 아마 운전하면서 앞에 저 차량이 넘어오는 것 자체도 사실은 못 봤을 걸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사고가 아닌가. 또 사회에 처음으로 이제 들어가는 사람이 이 운전을 했을 때 목숨 잃은 그 사고도 안타까운 걸로 보입니다. 자, 현재 그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추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목격자의 말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핸들을 셀이 오른쪽 왼쪽 돌려가지고 차를 받고 앞차를 비끼면서 뒤차를 박았다고 옆에. 그래가 가다는 쫙 받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아무도 안 밟은 표시가 없어요. 네. 터널을 나오면서 속도를 줄이지 못한 차가 중심을 잃고 기우뚱거리는 모습을 봤는단 말이죠.
자, 운전자의 잘못이냐 아니면 차량 결함이냐 뭐 이 부분 가지고 이제 사고 조사가 이제 방향이 좀 갈리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터널, 창원 터널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한 2km 정도의 굉장히 긴 터널이고요. 네. 이 사람들이 이제 일단 터널 들어가가지고 한 2km 정도를 달리면은 어떻게 보면 터널시 현상으로 해서 좌우가 전부 다 이게 어두움 속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바로 탁 나왔을 때 밝은 빛이 나오면서 그 만약에 그 진행 방향이 곡선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거기에 어떤 그 과속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제 그 브레이크가 제대로 듣지 않으면 이 브레이크 파열로 인해서 이제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방금 이제 그 목격자 얘기를 보게 되면 브레이크를 밟는 것을 전혀 본인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번에 그 사고를 냈던 그 운전자 윤모 씨 같은 경우는 지금 그 76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79이라고 돼 있죠. 네. 그래서 이제 70대 지금 중후반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그 졸음 운전으로 인해서 또 본인이 스스로 그런 것을 제대로 제어를 못하는 상황에서 균형을 잃고 사고가 발생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운전자도 숨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조사할지도 참 난감한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지금 차량 결함인지 그리고 본인의 졸음 내지 본인의 과실인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건데 여러 가지 블랙박스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확인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눈에 띄는 부분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 부분입니다. 위험물을 적재를 했을 때 그 고박을 하는 부분하고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거를 위험물로 하고 등록을 지금 안 했다라는 게 지금 보이거든요. 등록을 해서 관리를 좀 받고 고박 부분도 좀 철저하게 감시 감독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됐던 부분은 아마 책임을 좀 져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운전자가 이제 고령이라는 점도 새롭게 이제 좀 부각이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79의 나이에 운전을 할 때 글쎄 건강 상태에 대한 좀 의문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제 경찰청에서는 뭐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고령자들이 운전을 할 때 여러 가지 어떤 그 반사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 가지고 어느 일정한 연령이 되게 되면은 그 본인들이 그 운전면허증을 반납을 하는 이런 상황까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것이 앞으로 우리 고령 운전자들이 비단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고령 운전자들이 본인의 어떤 그 신체적인 상태에 의해서 발생이 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하고는 좀 별개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도 고령자들이 운전을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그 위험물을 실제로 그 싣고 다녔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어떤 그 좀 제한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논의도 이번에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변호사님께서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 가능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은 어떤 차들이 등록이 가능하고요. 등록이 되면은 어떤 식의 관리를 받게 되는 건가요? 일정한 뭐 리터 이상의 인화 물질을 운반하게 되면 위험물 관리법에 따라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격을 또 부여받아야 되는데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운전자가 그런 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상황에서 위험물을 운반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자격도 없을 뿐더러 사후 감시라든지 통제도 전혀 안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결국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 소지가 가장 큰 부분이 아닌가. 그 부분 때문에 큰 사고까지 뭐 단순한 사고라면 그 안에 적재물 자체가 위험물이 아니라면 화재까지는 일어나지 않거든요. 근데 화재까지 일어날 위험물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망 사고까지 왔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 5톤 트럭에 싣고 있었던 윤활유 같은 경우 이제 이게 위험물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위험물 운송은 지정된 차량 외에는 안 되는 거죠? 자격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정된 차량만 운전을 하고요. 그래서 당국의 감시 감독을 좀 받아야 되는데 이 운전자 같은 경우는 전혀 자격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운전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날벼락을 당한 피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망이 이제 그 3명이고요. 운전자 포함해서 부상자가 5명인데 사고 보상이나 이런 문제를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이 화물차가 지입 차량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많은 차량들이 지입차입니다. 지입차는 뭐 알다시피 본인이 차를 소유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지입차를 넣으면서 하는데 결국 회사하고 본인의 관계 부분입니다. 회사 이름으로 돼 있지만 사실은 자기 차량이죠. 자기 차량이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차량을 회사 이름으로 대신 운영을 하는 건데 정상적인 모습이면 회사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 차기 때문에 사용 대책을 물을 수가 있는데 지입차주의 경우에는 회사보다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연 회사하고 이 지입차주, 이 운전자하고 그 어떤
지시 감독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뭐 휴가라든지 그런 걸 봐서 예. 통제력이 강하다면 회사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요. 네. 통제력이 상실될 때 본인이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고 명의만 그냥 빌려 쓰고 있었다. 예. 그렇게 보면 책임 부분도 조금 문제가 될 여지가 배상을 예. 할 때 예.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예,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나 또 배상 문제는 좀 복잡해질 수 네. 있다. 법적으로 좀 복잡해질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네. 어제 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창원 터널 일대였는데 이곳이 사고가 이전에도 많이 났던 곳이라고요. 예, 작년 그 10월 달에도 그 이번 같은 사건은 아니었습니다만 네. 그 창원 터널 안에서 이제 그 차량에 화재 사건이 나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거기 그 지나가던 차량의 그 탑승객들이 전부 다 걸어서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네. 그로 인해서 약 1시간 이상 그 양쪽이 전부 다 교통 통제가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뭐 아까 저 보도 나왔습니다만 뭐 상주 터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도로 설계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이와 유사한 그런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이러한 그 위험물을 적재한 그런 차량에 대한 어떤 정부 차원에 있어서의 통제라든가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제2, 제3의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늘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자,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게 터널을 들어가고 또 나올 때 특별히 더 유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더 하게 됩니다. 네.